자, 두 번째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마찬가지로 앞전에 그 사연 보내신 와인 마신 토끼님이 연달아서 하나 더 보낸 겁니다. 아, 정말 감사합니다. 와인 마신 토끼님. 자, 두 번째서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. 그 밖에 질문이 있다면 도박은 사실인지 질문하고 싶습니다. 사신, 죽음의 신이죠. 죽을 사회. 제 주변에 도박한 사람치고 무사한 사람이 없거든요. 거의 젊은 나이에 빚이 억억 소리 나는데 이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, 도박을 시작하면 골로 갈 때까지 하나요?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.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도박을 하는 걸까?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습니까? 이 도박을 뭐 안 했다거나 도박에 중독된 적이 없는 사람들, 이 게임 중독하고 또 다른 거잖아. 물론 요즘에 온라인 게임 중독도 좀 문제가 되고 있긴 하지만 오히려 온라인 게임 중독보다도 더 무서운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도박이죠. 진짜 도박. 뭐 도박이라고 하면 이제 포커, 그리고 섰다, 그리고 또 뭐 마자, 그리고 카지노,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죠. 포커, 섰다, 마자, 카지노. 뭐 섰다는 여러분 그 타짜에 나오는 그거죠. 예. 8땡, 9땡, 장땡. 예. 뭐 타짜에서 나오잖아요. 그 누구지? 곽초령하고 이제 데스매치 하는 거. 예. 한 끗에 5억을 태우는 거. 예. 말이죠, 5억이지. 안 되면 어떡하겠습니까, 여러분. 예. 영화니까 그냥 영화니까 보는 거지. 실제로 저 상황이면 어떻게 될까요, 여러분? 근데 보면 전 정말 이해가 안 돼. 도박이 이미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적이 많으며 그에 따른 폐해도 어마어마한데 왜 도박을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까? 여러분 혹시 얘기 들어봤나 모르겠는데 저기 정성 카지노 아시죠? 정성 카지노. 예, 강원랜드. 그리고 보통 강원도 가면 그쪽 가잖아요. 근데 거 가면 외제차가 진짜 많은데 외제차가 주인 없는 외제차가 많아요. 주인 없는 외제차. 이게 뭔가 하면 원래 여기 차 몰고 왔다가 자기 돈 꼬라박고 빚까지 져가지고 차를 담보로 이제 해가지고 돈 빌렸는데 그 돈마저 꼬라박은 거야. 주인 없는 차예요. 약간 유경차 같이 방치돼 있어요. 엄청 많아. 재미로 왔다가 못 나오는 거지. 그리고 아니면 거기 이제 좀 거린처럼 사는 사람도 있어요. 거기 배회하면서 찜질방 다니면서 배회하는 사람들. 그 정도면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? 그런데도 끊지 못해요. 돈만 있으면 하고 싶어. 그리고 손가락 없는 사람도 있어요. 손가락 없는 사람들. 그러니까 도박을 끊으려고 손가락을 잘랐는데 그래도 못 끊는 거야. 네. 그런데도 도박을 하는 거야.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? 손가락 없어 얼마나 불편해요. 근데 한다는 거죠. 아,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왜 하는 걸까 진짜? 일단 저도 확실한 건 아니지만 도박을 하시는 분들의 그 어떤 심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저는 한국인의 성향이 도박 중독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. 네. 시작을 보면 끝을 보는 스타일. 저 한국인의 기본인적인 성향이 이 성향이라고 생각합니다. 시작을 하면 끝을 보는. 중간에 그만두는 게 아니라 죽이 됐든 밥이 됐든 간에 어떻게든 종집을 찍어보는. 그게 이게 도박뿐만 아니라 저 비트코인이나 주식에도 있죠. 네.
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좀 뭐 한강의 기적이라든지 어떤 산업화 이런 것도 이 스타일 때문에 이런 거예요. 예. 여러분 예전에 그 책 중에 그림책 중에 먼 나라 이웃 나라 아십니까? 먼 나라 이웃 나라의 그 대한민국 편에 보시면 그 작가분도 얘기를 해요. 한국 사람의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이게. 한 번 하면 끝을 보는. 예. 갈 때까지 가는 스타일이 한국인 성향. 그래서 보면 뭐 중독 많잖아요. 뭐 담배도 그렇고 담배 오래 피우는 꼴초도 많고 알코올 중독도 많고 유독 중독하고 관련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. 빠지 한 번 빠지면 못 태어나온다. 이런 성향이 도박에도 적용이 된다고 봅니다. 그래서 한 판만 해야지. 그러니까 아예 안 하는 사람 있어도 한 판 하면 가야지라고 보는 사람 없어. 여러분 그 강원랜드 가가 딱 한 판만 하고 나온 사람 본 적 있습니까? 없어요, 여러분. 그럴 수가 없어요, 여러분. 어, 기왕하는 김에 한 번 더 해볼까? 또 해볼까? 또 해볼까? 하다가 또 하는 거예요. 제가 본 사람 중에서 도박해서 20대 빚이 억대에 있는 분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? 어떻게 살긴요? 어떻게 살긴요? 그냥 뭐 그래도 살아야죠 뭐.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억대 있다고 해서 그 빚을 있잖아요. 절대 이래가지고 갚을 생각 안 할걸? 뭐 노동을 통해서 직장을 가져가지고 갚을 생각 안 할걸요? 왜냐면 갚으면 세월이잖아요. 그러니까 자꾸 도박에 빠지는 거야. 네. 그러니까 도박 중독 때문에 무서운 게 뭐냐면 음, 현실 감각이 제로에 순응합니다. 제로에 순응하기 때문에 골로 갈 때까지 하는 거예요. 도박 중독된 사람들 보면 눈이 풀려 있어. 눈이 풀려 있고 어, 뭔가 어떤 그런 현실적인 거 있잖아요. 도박 중독된 사람들 보면 가정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. 그러면 와이프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그런 얘기 절대 안 해. 무조건 어, 당장 100만 원가 있으면 다시 한판 하러 갈 수 있는데 이런 얘기만 합니다. 중독되면 그렇게 돼 이게. 이 무서운 게 그런 거야. 내가 어떤 사람인지, 내가 얼마나 벌던 사람인지, 내 가족이 어떤 사람인지, 내 자식이 얼마나 날 찾고 있는지에 대해서 일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. 그래서 왜 도박하시는 분 보면 가정, 직장 내팽개친 사람들 많잖아요. 도박에 중독되면 내가 뭘 하던 사람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야. 관심이 안 생겨요. 그냥 거기 꽂히다 보니까. 예. 그래가지고 집안 파탄 나고 집 팔리고 가족 뿔뿔이 흩어지고 이혼 도장 찍고 정말 내 수중에 아무것도 없고 되면 이제 골로 갈 때까지 가고 나서 그때 가서 내가 이랬구나. 왜 그때 정신 차리지 못했지?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. 그러니까 빚이 억대라고 하면서 많이 마신 토끼님 생각해요. 빚이 억대면 그 억만 생겼을까? 빚이 억대만 생겼을까요? 아닙니다. 아마 가족들하고 거의 의지를 했을 겁니다. 내 가족 중에 내 형제 중에 빚이 억대가 있으면 그 사람과 상종하겠습니까? 상종 안 합니다. 친구 관계 끊어지고 직장에서 팽당하고 아니 요즘 생각해보면 도박 중독된 사람 누가 써주겠다고 하는 거예요. 그 사람 학생이면 학교에서도 뭐 제적당했다거나 더 이상 다니기 힘들겠죠. 학교에서 버림받고 직장에서도 버림받고 가족한테도 버림받고 주변 사람들한테 버림받아요. 그냥 빚만 억대 있는 게 아니에요. 같은 의가 빚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사업해가지고 사업 잘못돼가지고 억대 있는 거하고 도박해가지고 억대 있는 건 다른 거야. 억대 때까지 사람들 얼마나 괴롭혔냐고. 얼마나 힘들게 했겠냐고. 그리고 저기서 이게 억대라는 게 그냥 억대가 아니라 아마 가족들한테
가족들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한테 돈 빌려달라고 해가지고 그 돈 받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억대가 됐을 거예요. 도박이라는 게 무서운 게 저 억대까지 가신 분들 보면 그냥 순수하게 자기가 대출받아가지고 자기는 대출받아 자기한테만 빚이 있는 게 아니에요. 여기저기 막 돈 전화해가지고 돈 얻을 수 있는데 다 돌린 거야 이게. 예. 그러니까 보통 사채 쓰잖아요. 사채가 처음에 사채 쓰려고 한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뭐 급한 돈이 있으니까 좀 돈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 돈을 받다가 이 사람이 안 갖고 이제 도박에 이제 꼬라박은 거 아느니까 연락 끊은 거야. 더 이상 돈 빌릴 데가 없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채에 돈을 쓰는 거죠. 그렇게 되는 거죠.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은 다 사채가 나쁘다는 거 아니까. 사채는 보통 그런 거죠. 정말 돈 빌릴 데가 없는 사람이 빌리는 최후 마지노선 아닙니까? 근데 거기까지 손을 댔다는 건 이미 주변 사람들한테 뻗칠 만큼 뻗쳤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나중에 빚 억대되고 사람들한테 이제 인간 대접 못 받고 직장 못 다니고 뭐 학교도 못 다니고 어디 받아주는 건 없고 이제 가서 내 이제 현실이 바닥으로 어 곤두박질 쳤다는 거 느끼고 났을 때 이제는 뭐 그때 갔을 때 이제 아는 거죠. 근데 그때 가면 너무 늦은 거지. 네.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음, 도박 중독된 사람의 특징이 자기가 네, 자기가 잃은 건 생각 안 해요. 잃은 건 생각 안 하는데 자기가 딴 것만 생각해. 보통 있잖아요. 처음엔 땁니다. 처음엔 따게끔 해줘요. 따게 한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시간 지나면서 차츰차츰 잃는 거잖아. 근데 이게 도박 왜 끝냐면 도박 이제 중독된 사람 얘기 들으면 자꾸 땄을 때 그 손맛이 기억나는 거야. 한번 땄을 때. 그게 정말 운이 좋았던 건데 그 한 번 기억 때문에 계속 가는 거야. 근데 자기가 얼마를 잃었다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뭐 상실감이나 뭐 손해봤다는 것의 생각은 없어진다. 아까 말했던 그대로 현실의 감각이 제로가 되기 때문에. 왜냐 한번 그 맛을 보다 보면 다음에 하면 또 딸 것 같은 거예요. 아예 아무것도 안 따고 들었으면 차라리 오히려 그게 더 쉽게 적기 쉬워요, 여러분. 처음부터 한 뭐 대여섯 번 했는데 다 꼬라박았어요. 에이 이거 나랑 아니네. 나랑 이거 아닌갑다. 난 절대 도박하면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아. 에이 두 번 다시 안 해. 그렇게 되는데 첫 판 두 판 했을 때 갑자기 돈을 따봐요.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따요.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 이쪽에 소질이 있는 거 아닌가? 나 좀 재능 있는 사람 아닌가? 이렇게 돼요, 여러분. 사람이라는 게. 재미로 했다가도 그냥 재미로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돈을 따요. 그러면 어? 내가 재능 있는 분야가 따로 있었네. 내가 하니까 더 잘 되네. 이렇게 딱 각인이 되잖아. 그러면 나중에 꼬라박잖아. 그러면 내가 땄던 기억 때문에 계속 하게 돼요, 여러분. 자기가 오히려 꼬라박고 패배한 게 더 많은데 훨씬 더 많은데 딴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. 딴 것만. 왜 보면 뭐 사기도박 같은 것도 그러죠. 사기도박 할 때도 맨 처음에 순진한 사람들 첫판 두판을 그냥 이기게 해줘요. 크게 이기게 해줘. 크게 이기게 해줘가지고 자신감을 많이 심어줘요. 그레이스님 감사합니다. 자신감을 많이 심어주는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뽕이 찼으면 그때부터 이제 스킬을 걸어가지고 꼬라박게 하는 거. 그것도 확 꼬라박게 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서서히 이제 꼬라박게 하는 거. 서서히 한 번에 많이 따는 게 아니라 서서히 찌끔찌끔 하면서 갉아먹는 거죠. 예.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이제 계속 지고 있다는 거 눈치를 까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한번 크게 이기다 보니 그 실력을 생각한 거예요. 실력. 내가 실력으로 이 사람들을 제압했다. 큰 돈을 땄다. 내가 재능이 있는 사람이다. 난 절대 사기를 당한 게 아니야.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계속 거기 빠지는 거야. 사기 도박도 그래요, 여러분. 처음에는 좀 한 두세 판은 크게 이기게 해줍니다. 예. 그러다가 이제 스킬을 걸기 시작하잖아요. 짝을 맞춰가지고. 타짜 보면 알 수 있죠. 타짜 같은 것도. 타짜 영화 보면 그 사기 도박 치잖아요. 그 교수님 나오잖아요. 그 교수님 왜 나왔겠어요? 그 사람이 계속 맨 처음 왔을 때
졌으면 아마 안 했을 거야. 졌으면 안 했는데 두 판 세 판 정도는 이익 해줬단 말이야. 해줬는데 이제 스킬 건이가 다 꼬라박는. 그래서 이제 그 고니가 이제 그 도박단들이 이제 스킬 거는 거 알고 교수님 다신 여기 오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그래서 돈 지어주잖아요. 그러다가 그 돈 걸어가다가 갑자기 번뜩하면서 다시 돌아가잖아요. 혹시 타짜 영화 본 적 있습니까, 여러분? 그 장면 나오잖아. 예. 도박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, 여러분. 예, 도박이라는 게. 캡틴이 잠깐만 기다리세요. 그래서 그냥 애초에 가면 안 돼요, 여러분. 애초에 의지력이 좋든 안 좋든 간에 저는 여러분들 강원랜드 그냥 근처로도 가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거는 나는 솔직히 거기 관광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. 관광지가 아닙니다. 뭐 그 말이 공기업이지 공기업도 아니야.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것이 어떻게 공기업이에요, 여러분. 사람 인생은 조직이 만드는 것이 공기업입니까? 근데 문인 사고는 공기업이 맞거든요. 강원랜드가. 네. 근데 여러분 가지 마 그냥. 그냥 가지 마요. 아, 강원도 왔으니 가면 가봐? 아 그런 생각도 하지 마. 그냥 가지 마. 음. 그 도박 중독자들이 자기가 골로 갈 거라고 얼마나 생각했겠어. 어.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한심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느끼겠지만 그 사람들도 도박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이렇게 될 거라고 전혀 생각도 못했을 거야. 대부분이 그럴 거야. 맨 처음엔 재미로 그냥 심심하니까 호기심에 갔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.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냥 안 하는 게 좋아요. 안 하는 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좋고 그냥 발도 뒤지지 마세요. 아예 내가 태어난 이상 이쪽 동네는 그냥 쳐다도 안 본다. 나하고 상관없는 곳이다. 네, 그렇게 마음먹어요. 여러분들이 이거 하실 거면 요즘에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잖아. 스마트폰 그 무료 캐시로 할 수 있잖아요. 그걸로 하세요. 어? 게임을 하세요. 게임으로. 게임도 적정선 하세요. 적정선으로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사행성을 하지 말고. 무료 캐시 받아가지고 적게 거세요. 그 피만 맞고도 판당 10만원 거시 말고 판만 5천원, 1,000원짜리 하세요. 아시겠죠? 재미로 하셔야 돼, 재미로. 따겠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. 그리고 그냥 하지 마요, 웬만하면. 웬만하면 하지 마, 그냥. 네, 강원랜드는 내 인생이 없는 겁니다, 여러분. 제 인생도 없고, 여러분 인생이 없는 겁니다. 네. 여러분들도 저렇게 도박 중독자들처럼 손가락 얻고, 막 빚쟁이 되고, 주변 사람들한테 팽 당하고, 그렇게 살지 않으려면, 아예 그냥 손도 대지 마세요. 자, 이상으로 두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